자, 23년도 1회에 이어서 2회 기출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기출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해서 1회에서 그렇게 합격률이 높지는 않았고요. 2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편차가 큰 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점수는 딱 60점이 목표이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충분히 60점은 맞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잘 풀자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1.45인 질산 80 웨이트 퍼센트 1리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이 질산의 비중과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구하고요. 이 질량을 구했을 때 추가하여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비중과 부피를 이용해서 밀도의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비중 1.45라는 것은 이 질산이라는 물질의 밀도가 1.45kg/L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리터당 무게가 1.45kg이다 라는 게 질산의 밀도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을 물과 비교해서 이제 값을 정하다 보니까 비중이라는 말로 바뀐 것이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비중 1.45는 물과 비교한 값이니까 질산 자체의 밀도는 1.45kg/L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1리터당 이제 1.45kg이라는 뜻이니까 질산이 몇 리터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1리터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5kg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질산의 질량을 그램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는 식, 1kg은 몇 그램이다? 1000g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450g이 되고요. 자, 이 1450g 중에서 질산 80% 중량의 물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가번에서 물어보는 건 순수 질산만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80%는 질산이고 이 상태에서 20%는 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50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450g에 0.8에 해당하는 만큼만 질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1160g이 질산의 값이 되겠고, 밑에서 물의 질량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의 질량도 구해보면 1450g에 20%니까 0.1을 하게 되면 390g의 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가번의 답이 이제 1160이 되는 거고요. 나번에서 10% 질산 수용액을 만들려고 할 때, 즉 지금 80%인 상태에서 10%로 바꾼다는 것은 농도를 떨어뜨리는, 즉 물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추가하여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질산 1160g과 물 390g이 있는 상태에서 질산 1160g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80%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물을 추가하는 양을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를 x로 두고 이제 얼만큼 해야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가 되느냐, 여기에 기호는 빼도 되고요. 10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x값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을 조금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 식을 푸실 수 있겠고요. 이 식을 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 중에서 솔브 기능이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530 모델 중에서 5로 시작하는 그 정도 되는 모델에서 솔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입력을 해서
이 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기호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풀 때 solve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서 풀게 되면 x값만 딱 나오게 됩니다. 이때 x값이 10150g이 한 번에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하여야 하는 물의 양은 10150g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위험물이 이렇게 에틸알코올, 에틸렌글리콜, 화학식을 생각해 보면요. 에틸이 붙은 알코올이니까 에틸은 C2H5를 얘기하는 것이고 알코올은 끝이 OH로 끝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C2H5OH, OH로 끝나니까 알코올류가 되겠고요. 에틸렌글리콜은 C2H4에 OH가 2개 있는 형태입니다. 앞에 가로는 빼셔야 되겠고 이때 에틸렌글리콜은 제3석유류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것에서는 화학식이 주어지고 물질명이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 물질의 화학명은 C가 3개이고 OH가 3개 붙은 마치 구조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OH, OH, OH가 3개 붙어 있고 나머지 자리는 H가 채워진 이 상태의 물질은 글리세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글리세린이기 때문에 제3석유류 이렇게 해주시면 빈칸에 화학식과 품명, 물질명을 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탄화칼슘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험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이 위험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에 생성되는 기체라는 글씨를 못 보시고 그냥 화학 반응식을 쓰시는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성되는 기체가 연소하는 거기 때문에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CaC2가 H2O랑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기죠? 자,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죠. CaOH2와 C2H2로 이 아세틸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아세틸렌이 연소하는 반응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C2H2 플러스 O2가 CO2랑 H2O가 된다는 것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쓰시고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2542가 나오네요. 2542로 계수를 완성할 수 있고요. 위험물 제조소에 바탕색과 문자색을 쓰시오. 자, 이곳이 위험물 제조소다. 위험물 옥내 저장소다.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다.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색깔이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게시판의 종류가 4가지가 더 있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 총 5가지의 게시판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게시판별로 어떤 바탕에 어떤 문자를 쓰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것을 글씨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이 게시판을 검색했을 때 이미지로 나오고 또 우리가 주유소에 갔을 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사료위험물이고요. 사료위험물의 명칭, 화학식, 지정수량, 품명, 위험 등급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분자량이 7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자량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고요.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비중이 1.26이다.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료위험물이 굉장히 위험물이 많기 때문에 분자량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비중이 1.26이다. 물보다 무겁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힌트가 될 수 없어 보이지만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서 보관한다. 즉, 물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는 이 말 때문에 물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사료위험물인 이황화탄소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위험물 중에서 특이하게 물속에 보관하는 위험물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류의 유황,
또 하나는 삼류의 황린, 그리고 이제 또 사류가 이氧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류 위험물 중에서 물속에 넣어 보관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氧화탄소가 되겠고, 생각해 보시면 특수인화물의 물에 용해되지 않는 비수용성이고 분자량이 CS2이기 때문에 7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분자량이 같은 사류 위험물은 굉장히 많으니까 한 가지가 딱 떠올랐다고 하시더라도 좀 다른 위험물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CS2인데 명칭은 이황화탄소, 이렇게 한글로 쓰라는 뜻이죠. 그리고 화학식은 CS2 원소기호로 나타내라.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50L가 되겠고 품명 특수인화물입니다. 자, 위험 등급은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1등급이고 또 사류 위험물에서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류 이렇게 있는데 1석유류부터 알코올류까지는 2등급, 그리고 나머지는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는 것도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탄산수 칼륨 200kg이 190도씨에서 분해할 때 1기압 200도씨에서 생성되는 CO2,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탄산수 칼륨의 분해식이 온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190도에서 분해할 때라고 준 이유는 이 분해할 때 화학 반응식이 KHCO3가 쪼개져서 K2CO3 그리고 CO2 H2O가 된다는 것을 이제 쓰게 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문제를 풀 때 들어가야 되는 온도는 여기 있는 200도씨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미정계수법까지 해서 이렇게 계수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부피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PV는 N분의 WRT나 nRT를 쓰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탄산수소 칼륨의 질량 W를 줬으니까 PV는 N분의 WRT를 썼습니다. 자, V를 구할 거기 때문에 PMWRT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고요. 자, 압력 P는 1atm, M은 KHCO3 중에서 분자량을 구하려면 39 플러스 1, 12, 16 곱하기 3을 했을 때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됩니다. 자, 이때 분자량의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라는 단위를 쓰는 이유는 여기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W는 200kg이고요. 여기서도 구해야 하는 부피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해야 하는 부피가 리터다 하면은 그램이나 뭐 그램 퍼 몰 이런 단위로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R은 0.082 atm.L/K가 되겠고, T는 200도씨에 273을 해서 473K가 되겠습니다. 자, V는 대입했을 때 1 곱하기 100분의 200 곱하기 0.082 곱하기 473을 했을 때 이 반응에서 탄산수소 칼륨이 분해했을 때 생기는 CO2의 부피 간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니까 탄산수소 칼륨이 2개가 쓰였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1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8.786이 나오고 반올림을 했을 때 38.79 세제곱미터로 정리가 됩니다. 자, 교재의 내용하고 잘 비교해서 이 1기압 200도씨로 풀어야 하는 문제니까 이 조건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구조,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의 구조,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의 구조. 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4가지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방호틀, 이 이동탱크 저장소의 윗부분, 맨홀 뚜껑이나 나사 부품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0.3mm의 두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옆쪽은 측면틀이고요. 측면
측면 틀의 두께는 3.2mm입니다. 그리고 칸을 나누는 칸막이는 3.2mm가 4,000L가 되겠고, 그리고 이 칸막이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방파판입니다. 자, 방파판은 1.6mm로 두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 각 부분의 두께 그리고 명칭, 용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지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 중심점과의 각도 그리고 지면과의 각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에서 한번 출제된 부분은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칸막이의 두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칸막이 3.2mm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내부의 용량은 4,000L 이하로 해야 됩니다. 방파판의 두께는 1.6mm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방호틀이나 측면틀에 대한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 황린을 저장할 때 삼류위험물이죠. 자, 삼류위험물인 황린을 저장할 때 바닥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옥내 저장소에서 바닥 면적을 고려할 때 그 위험물의 위험 등급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위험 등급이 1등급처럼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넓지 않게 1000제곱미터로 해야 되겠고, 2, 3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위험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덜 위험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것 중에서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1등급에 2등급인 것까지, 그리고 사류 위험물에서는 이제 3등급인 것이 2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위험물입니다. 자, 그러면 황린이 위험 등급 몇 등급인지 생각을 해보면 삼류 중에 황린까지가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위험한 위험물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넓지 않게 1000제곱미터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1m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6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일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6류 위험물, 그리고 1류랑 5류 위험물, 1류랑 3류의 황린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 2류의 인화성 고체와 사류, 그리고 3류, 4류, 5류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내용도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이제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m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황린과 1류에 대한 문제여서 빈칸에 1류라고 쓰셔야 되겠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이다까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위험물이 인화점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쓰시오. 자, 인화점에 대한 문제는 사류 위험물과 관련이 된 거고, 사류 위험물은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위험물들의 품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자, 니트로벤젠은 제3석유류 중에서 비수용성이 되겠고,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 에탄올은 알코올류, 그리고 아세트산은 이석유류의 수용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위험물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코올류니까 에탄올, 그 다음 품명이 아세트산, 그 다음 품명은 니트로벤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에서 불건성유를 모두 선택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불건성유는 동식물 유류 중에 한 가지 종류로, 동식물 유류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나눠지죠. 자, 건성유는 대정상해동화들이라고 해서 대구유, 정어리유, 상어유, 해바라기유,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이 되겠고, 반건성유는 반면, 청쌀, 옥채, 참콩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각각의 기름들은 면실유, 청어유, 쌀겨유, 옥수수기름, 채종유, 참기름, 콩기름이 되겠습니다.
자, 불소, 돼지, 고래, 올리브팜, 땅콩, 피자까지가 불건성유인데, 자, 불건성유에 해당하는 거 소기름, 돼지기름, 고래기름, 올리브기름, 팜유, 땅콩기름, 피마자유, 야자유까지 이렇게 불건성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름을 찾으면 되겠죠. 자, 땅콩 피자에서 자가 야자유입니다. 그리고 아마인유는 건성유에 들어가고 해바라기 건성유, 피마자유가 땅콩 피자의 피가 되겠죠. 그래서 불건성유, 그리고 올리브유, 올리브팜의 올리브입니다. 자, 그래서 야자유, 피마자유, 올리브유가 불건성유가 되겠고,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의 종류뿐만 아니라 요오드 값의 정의, 몇부터 건성유인지, 그리고 불건성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값까지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톨루엔 2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는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 자, 부피를 구하는 문제니까 리터나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PV는 N분의 WRT를 하거나 PV는 NRT를 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문제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톨루엔이 연소한다고 했으니까 반응식이 필요합니다. C6H5CH3가 연소하니까 O2랑 만나는 거고요. CO2, H2O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1, 9, 7, 4로 개수가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 다음에 PV는 N분의 WRT를 쓰게 되는데 이때 NRT가 아니라 N분의 WRT를 쓰는 이유는 톨루엔의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W가 주어졌기 때문이고요. 자, V는 P N분의 WRT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 1atm이고 M은 톨루엔의 분자량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질량이 주어진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시면 되고요. C6H5CH3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6, 1 곱하기 5, 12 플러스 1 곱하기 3으로 한다라는 과정까지 채점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단위는 그램 퍼 몰로 쓰는데 여기 이 단위는 누구랑 맞춰야 된다? 구해야 하는 부피의 단위와 맞춰야 한다. 그리고 W는 제시된 질량 그대로 0.2g이겠고 또 R 0.082 atm.l/mol.k 써주시고 T는 0도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도씨에 273을 더해서 273 켈빈이 됩니다. 자, 이 값을 V에다 대입을 하면 1 곱하기 92분의 9.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고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톨루엔을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공기입니다. 자, 일단 톨루엔이 쓰여요. C6H5CH3가 쓰이는데 자, 이때 산소를 구하자니 산소는 공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는 아니죠. 자, 그래서 공기를 구할 때는 일단 산소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톨루엔과 산소가 어떤 비율이냐면 톨루엔 하나당 산소 9개가 들어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산소는 공기 중에서 얼만큼의 함유량을 가지고 있냐면 0.21, 즉 21%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21분의 1이 들어가는 이유는 산소가 공기 중에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공기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계산했을 때 95.94가 나와서 리터를 붙여주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무조건 나왔을 때 끝까지 답을 구하는 게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라서 화학 반응식이든 아니면 PV는 N분의 WRT에서 이 뒤에 곱하는 게 확실치 않더라도 PMWRT가 각각 어떤 값인지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은 최대한 구하고 나오시는 게 부분 점수를 획득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